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발표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SDV와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표 내용이 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SDV가 무엇이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서둘러 개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부품별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개발 및 생산을 맡겨오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각 부품이 전자제어화가 진행된 뒤에도 각각 이 부품에 전자제어 유닛 ECU라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구조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ADAS, 자율운전 등의 최신 기술은 복수의 부품과 연동하면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ECU와 센서, 액추에이터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인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와 코스트 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한 장소에 모아놓는 이른바 중앙 집권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고 그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개발되는 차량을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 SD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자동차와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소위 커넥티드 카가 되어 무선 통신에 의한 업데이트, 즉 OTA로 최신의 소프트웨어로 경신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리라는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IT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어왔고 애플카가 나온다는 소문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여러 가지 새로운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왔고 FSD와 보험업으로 수익원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소프트웨어로 수익원이 이동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매출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21년 7월 발표한 뉴 오토 전략에서 모빌리티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그리고 자율운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현재 약 2조 유로에서 2030년에 5조 유로로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전체의 24%인 약 1.2조 유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GM도 21년 10월 투자자 미팅에서 2030년까지 연결 매출액을 2배로 한다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신규 사업의 매출액을 연율 50%로 성장시켜 2030년에는 800억 달러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스텔란티스도 작년 12월 소프트웨어 데이를 개최하여 현 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액은 약 4억 유로이지만 26년까지 40억 유로, 2030년까지 200억 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대차 발표에는 연구소 인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 구체적인 숫자 목표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SBD 오토모티브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SDV 개발 정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측은 개발 방법이고 세로측은 SDV 개발 단계를 표시합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을 IVI,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디지털화가 진전된 차량을 비클 2.0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OTA로 소프트웨어 경신이 가능한 차를 비클 3.0이라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개발된 SDV를 비클 4.0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클 2.0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는 수바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전자 부품을 개발하는데 글로벌 티어1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생산 규모가 비교적 적고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클 3.0이나 4.0으로 레벨업 하는데 장벽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ADAS 2.0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비클 3.0 이상의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힘을 빌리면서도 어떻게든 자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폭스바겐, 벤츠, BMW, 미국의 포드, GM이 토요타와 현대차를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까지 현대차 그룹은 기존의 전기전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EV6나 현대차 아이오닉 5에서 OTA를 통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항목은 내비게이션 정도였습니다. 아이오닉 6에서 많은 부분이 OTA를 통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프레스 릴리스 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홍보용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23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종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이번 행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6 카탈로그에도 OTA 기능은 있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된다는 구체적인 안내는 없는 편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차가 비클 2.0과 3.0이 위치해 있지만 테슬라의 전기차는 비클 4.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레가시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아서 무에서 새로운 차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SDV를 구축하기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니오 샤오펑 리오토를 테슬라 키즈라 부르는 데는 이처럼 테슬라와 개발 환경이 비슷하여 일찍부터 개발했다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SDV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테슬라는 19년에 독자적으로 이미 HW 3.0을 만들어 놓고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 벤츠 등은 일찍부터 25년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발표해왔고 이번 현대차도 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력이 6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로 SD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4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스텔란티스는 4,5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확보하면서 24년 실용화를 목표로 STLA 브레인, 스마트 칵핏, 오토 드라이브의 세 가지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SDV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요소를 외부 서드 파티로부터 조달하는 통합 어프로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레벨 3 이하는 BMW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웨이모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시장 투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과 IP 즉 지적 재산은 스텔란티스가 컨트롤하기 어렵게 됩니다. 토요타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 아린 등 SDV에 있어 주요한 기술을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지만 그 진행 방법은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참가 장벽을 크게 낮춰서 세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답게 안전성을 담보하는 테스트와 검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이면 세계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모이게 되어 개발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글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애플이 iOS와 한판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개발 완료 시점이 25년으로 늦게 보이지만 벤츠보다는 1년 늦고 폭스바겐이나 이번에 발표한 현대차와는 동일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비록 개발 시점이 늦지만 개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강력한 IP 컨트롤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차량 SDV 기반 폭스바겐.OS를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내재화율을 19년 10% 미만 수준에서 25년까지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전략입니다. 폭스바겐은 자회사 카리아드를 설립하여 25년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차량 OS 2.0을
투입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E3 1.2를 ID 패밀리에 탑재하였고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와 포르쉐가 개발하는 전기차에 E3 1.2를 탑재합니다. 이처럼 별도의 조직과 막대한 투자로 시장 투입 시기를 단축시키려는 신속 투입형 어프로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토요타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면서 고객 불만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 그룹 CEO가 해임되었고 E3 1.2 개발도 늦어지면서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 개발 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액 평가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타이고 현대차 그룹은 8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벤츠처럼 엔비디아와 함께 25년을 목표로 CCOS라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가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대차는 도메인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속도 측면에서 보면 토요타의 장기적 어프로치보다는 폭스바겐의 신속 도입 어프로치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독자 개발을 많이 강조했지만 내부 소싱 비율 측면에서 보면 폭스바겐, 벤츠, BMW, GM, 포드보다는 작고 토요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목할 점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액 랭킹에서는 11위로 하위의 바닥권에 처해져 있지만 내재화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SDB에 가까운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는 내재화로 효율적인 소프트 개발을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뒤를 따라 중국의 니오, 샤오펑, 리오토, 하이피가 앞서가고 있어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수익원을 증대하고 하이테크 이미지를 굳히기 전에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혼다와 소니가 만든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25년에 미국 공장에서 양산하여 26년에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카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니카가 소니의 기술과 혼다의 기술로 새로 탄생하면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1월 CES에서는 보다 많은 SDB 관련 기술과 구체화된 미래 모빌리티 이미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제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개발한다 해도 도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SD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